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시니어 생활입니다. 요즘 연예계가 난리도 아니죠? 주사이모라는 단어 하나로 연예계가 통째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유명 개그맨부터 글로벌 아이돌까지 이름만 들어도 아는 스타들이 줄줄이 연루되면서 매일매일이 충격의 연속인데요. 오늘은 이 충격적인 주사이모 스캔들의 A부터 Z까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주사이모가 뭔지,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지, 법적으로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까지, 또 우리 시니어분들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주사이모? 그게 뭔데? 주사이모. 이 단어 처음 들어보신 분들 많으시죠? 저도 처음엔 이모가 주사를 맞는 건가? 라고 생각했는데요. 아닙니다. 주사이모는 불법으로 주사를 놔주는 사람을 지칭하는 은어예요. 주로 40, 50대 여성들 사이에서 쓰이던 말이라고 하네요. 뭔가 암호 같죠? 사실 이 주사이모 현상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무려 2000년 이전까지 올라가요. 우리나라에서 의약 분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2000년 7월인데요. 그 전에는 누구나 약국에서 전문 의약품이나 주사제를 구입할 수 있었어요. 지금으로선 상상도 안 되는 일이죠. 90년대만 해도 병원보다 주사이모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았대요. 특히 시골 지역에서는 병원 한번 가려면 버스 타고 한참 가야 하는데 동네 주사이모는 금방이니까요. 간단한 감기나 몸살에는 병원이나 의원보다 주사이모를 찾는 게 일상이었던 시절이 있었던 겁니다. 저도 기억을 거슬러 가서 생각해 보면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열차나 고속버스에 재떨이가 있었고 심지어 비행기 안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었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2000년대 의약 분업 이후로는 이런 주사이모들이 거의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법적으로 단속이 강화되고 병원 접근성도 좋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2022년 기준으로도 여전히 주사이모들은 마사지숍이나 미용실, 찜질방 같은 곳에서 은밀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어요. 단속이 뜸해진 틈을 타서 여전히 영업 중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번 사건으로 연예계에도 이런 불법 의료행위가 만연해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이 모든 게 어떻게 시작됐냐고요? 2024년 12월 한 유명 방송인의 전 매니저들이 폭로를 시작하면서 모든 게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전 매니저들은 해당 연예인이 집에서 불법 의료행위를 받았다고 폭로했고 그 중심에 A씨라는 인물이 있다고 밝혔죠. 매니저들이 직접 목격한 내용을 하나씩 털어놓기 시작하면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 A씨가 활동한 범위가 장난 아닙니다. 연예인의 오피스텔은 기본이고 차 안에서도 심지어 방송 촬영 현장에서도 수액 주사나 링거를 놔줬다고 해요. 배달 서비스도 아니고 말이죠. 촬영 스태프들 다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주사를 놨다니 이건 정말 대담한 건지 무지한 건지 더 놀라운 건 해외 촬영에도 동행했다는 거예요. 유명 예능 프로그램이 대만 촬영 때도 함께 갔는데 제작진이 당신 누구세요? 라고 물으니까 내가 의사다 라고 대답했대요. 그리고는 내가 방송국 사장도 알고 연예인도 다 안다. 어디 감히 소리 지르냐며 엄포를 놨다고 하니 이건 뭐 의사가 아니라 조직 보스 같은 포스네요. 제작진도 이 당당한 태도에 밀려서 그냥 넘어갔다고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A씨의 SNS 계정이 공개되면서 진짜 대형 사고가 터졌어요. A씨의 팔로워 목록을 보니까 와, 이건 뭐 연예인 명단이 따로 없더라고요. 톱배우, 글로벌 아이돌, 톱모델, 코미디언 등등. 이름만 들어도 그 사람도
할 만한 유명인들이 줄줄이 있었던 겁니다. 마치 연예계 인맥 지도를 보는 것 같았죠. 특히 A씨 딸 돌잔치 사진이 공개됐는데 거기에 유명 아이돌과 뮤직비디오 감독, 유명 아티스트까지 참석했더라고요. 이건 단순한 의사와 환자 관계가 아니라 완전 친구 사이 아닌가요? 보통 자기 딸 돌잔치에 병원에서 만난 환자들을 초대하나요? 한 아이돌 멤버는 A씨의 강아지 사진까지 자기 SNS에 올렸던 게 발각됐어요. 의사가 키우는 강아지 사진을 SNS에 올린다? 이건 좀 이상하죠. 진료받으러 갔다가 선생님 강아지 귀엽다고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정황들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단순히 병원에서 진료받은 게 아니라 깊은 친분 관계가 있었다는 의혹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연예계가 발칵 뒤집히자 연예인들이 하나둘 입장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유명 아이돌 멤버는 12월 17일 입장문을 통해 지인 추천으로 강남구 소재 병원에서 만났고 의사인 줄 알았다며 집에서 받은 진료가 문제될 줄 몰랐다고 해명했어요. 그러면서 최근에야 A씨가 의사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며 본인의 무지함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하고 모든 방송 출연을 중단했습니다. 같은 그룹의 다른 멤버도 신사동 병원에서 만나 피부 관리 목적으로 진료받았다며 불법 시술이 아니었다고 했는데 친필 사인 CD를 선물했던 게 들통났어요. 의사한테 친필 사인 CD를 준다? 이건 팬 서비스인가요? 보통 의사와 환자 관계에서 환자가 의사에게 친필 사인 CD를 줍니까? 한 유명 작곡가도 논란에 휩싸였어요. 2024년 12월 13일 방송된 예능 프로그램에서 다른 연예인한테 내일 링거 예약할 때 나도 예약해야 돼? 라고 물었거든요. 링거를 예약한다는 것부터가 이상하잖아요. 병원을 예약하지 링거를 예약합니까? 마치 피자 주문하듯이 링거를 예약하는 듯한 발언이었죠. 이에 대해 작곡가 측은 일면식도 없다며 A씨와의 연관성을 부인했지만 방송사는 해당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글로벌 아이돌 그룹의 멤버들도 의혹을 받았어요. A씨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됐고 멤버들이 CD나 인형을 A씨 딸에게 선물했던 것도 드러났죠. 딸 돌잔치에 참석해서 선물까지 줬다는 건 상당한 친분이 있었다는 의미 아닐까요? 심지어 구독자 170만 명을 가진 유명 유튜버까지 A씨에게 다이어트 약을 받아먹고 링거도 맞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어요. 본인은 병원에서 붓기 빼는 약만 받았을 뿐 주사는 맞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요. 자, 그럼 이 모든 소동의 중심에 있는 A씨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제보자에 따르면 의사 면허는 없고 조리사 자격증만 있다고 합니다. 조리사요, 조리사. 주사가 아니라 음식을 만드는 자격증이요. 이건 뭐 칼 쓰는 건 똑같은데 방향이 완전히 다른 거 아닙니까? A씨는 전 남편과 호프집을 운영했대요. 그러다 전 남편이 사망한 후 지금 남편을 만나 성형외과 브로커로 일했다고 해요. 의료인이 아니라 환자를 병원에 데려다주고 수당받는 일종의 영업사원이었던 거죠. 환자를 유치해서 수당을 받는 영업이사 같은 역할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된 건지 본인이 직접 주사를 놓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병원에 환자를 소개해 주다가 점점 담대해져서 본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A씨는 자신의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려 본인의 경력을 설명했지만 국내 의료 면허가 있는지는 끝내 확인되지 않았어요. 해외 의료 면허가 있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이것도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논란이 커지자 연예인들이 슬슬 거리를 두기 시작했는데 A씨가 SNS에 분칠한 것들, 나만 희생양이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대요.
이제 와서 배신감을 느끼는 건가요? 애초에 불법이었는데 자신을 이용만 하고 버렸다는 식의 분노를 표출한 거죠. 무면허 의료행위 얼마나 위험한가? 자, 이제 법률 이야기를 잠시만 해볼까요? 조금 딱딱할 수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하고 중요한 사항이니까 집중해 주세요. 우리나라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아주 명확합니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에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여기서 의료행위란 뭘까요? 의학적 전문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외과적 시술을 하는 모든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건강에 위험이 생길 수 있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실제로 환자가 다치지 않았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에요. 다칠 수도 있었다는 추상적인 위험만으로도 처벌받습니다.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다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의료법 제87조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이것도 만만치 않죠? 그런데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만약 돈을 벌기 위해서 이걸 업으로 했다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라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가 적용돼서 무기징역 또는 2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요. 와, 무기징역이요? 일반 의료법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인 거죠. 그럼 주사이모한테 진료받은 연예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은 불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거나 방조한 정황이 없다면 환자는 원칙적으로 처벌 안 받는다고 해요. 하지만 의료법 제27조 제5항은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사항 외에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즉, 무면허자인 줄 알면서도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면 그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연예인들은 대부분 의사인 줄 알았다고 해명했어요. 그런데 법조계에서는 좀 다르게 보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병원이 아니라 집이나 차 안에서 병원비보다 훨씬 싼 가격에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거래했다면 법원은 충분히 무면허임을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고 고의성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명품 가방을 길거리에서 10만 원에 산다면서 진품인 줄 알았어요 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법원이 믿어줄까요? 상식적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법률 이야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는 속지주의와 속인주의를 모두 적용해요. 속지주의는 형법 제2조에 규정돼 있는데 한국 땅에서 일어난 범죄는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누구든 한국법으로 처벌한다는 겁니다. 속인주의는 형법 제3조에 나와 있는데 한국 사람이 외국에서 저지른 범죄도 한국법으로 처벌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요?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불법 의료행위를 받거나 했다면 그 나라에서는 합법이더라도 한국에 돌아왔을 때 우리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해외 원정 도박이에요. 필리핀 카지노는 합법이지만 한국인이 거기서 도박하고 한국 오면 도박죄로 걸려요. 마리화나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1세 이상 성인이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캘리포니아에서 적법하게 마리화나를 구입해서 흡연했더라도 귀국 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연예인들이 해외 촬영이나 공연 일정 중에 주사이모로부터
불법 의료행위를 받았다면 그 나라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한국에 돌아와서는 처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에서도 한 방송인의 대만 촬영 당시 A씨가 동행했다는 의혹이 있잖아요. 만약 거기서 주사 맞았다면 속인주의에 따라 한국법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다만 속인주의가 적용되더라도 한국의 국내법익을 침해하지 않고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와 무관한 안건이라면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당뇨 환자에게 인슐린을 주사하는 행위가 있어요. 또한 국제형사경찰기구를 통한 수배 요청도 쌍방가벌성 원칙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도 불법인 경우에만 유효하고요. 2024년 12월 8일 관련자들이 여러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당했어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 약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죄목만 해도 한가득입니다. 중심 인물이었던 한 방송인은 12월 중순 영상 입장문을 통해 법적 절차에 집중하겠다며 방송 활동을 중단했어요. 현재 고발 사건은 검찰에서 경찰로 이첩되어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의료계는 이번 사건에 대해 강력 대응을 촉구하고 있어요. 대한의사협회는 브리핑을 통해 국내 의사 면허가 없다면 신속하게 강력한 법적 행정적 제재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와 의약품 불법 유통을 철저히 단속하고 전수조사해야 하며 지속적인 관리 감독 강화로 재발을 막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불법 의료행위가 만연하게 됐을까요? 첫째, 살인적인 스케줄. 연예인들은 촬영, 무대, 행사로 정신없이 바빠요. 병원 예약하고 대기하는 시간도 아까운 거죠. 아, 몸 안 좋은데 내일 콘서트인데 어떡하지? 이런 상황이면 누가 집으로 와준다는데 솔깃하지 않을까요? 둘째, 프라이버시 문제. 유명 연예인이 병원 가면 다른 환자들이 사진 찍고 난리 나잖아요. 어머, 저 사람 저기서 뭐 하는 거야? 이런 거 부담스럽죠. 또 어떤 치료를 받는지가 언론에 노출될 수도 있고요. 셋째, 잘못된 관행의 전파. 선배 소개받은 건데 다들 봤는데 이런 식으로 불법인 줄 모르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선배나 동료의 소개로 편하고 빠르게 시술받을 수 있는 사람을 알게 되고 그것이 불법인 줄 모르게 되는 것이죠. 넷째, 비용 문제. 병원에서 정식으로 받으면 비용이 많이 들지만 주사이모를 통하면 더 저렴하게 받을 수 있다는 인식도 있죠. 하지만요, 이 모든 이유가 불법을 정당화할 수는 없어요. 무면허 의료행위는 정말 위험합니다. 의료인의 전문적인 판단 없이 이루어지는 행위는 시술 부위가 감염될 수도 있고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의료 전문가의 판단 없이 주사 맞는 건 러시안 룰렛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링거 하나 맞는 것도 혈관 찾는 기술부터 시작해서 주사액의 종류, 투여 속도, 환자의 상태 모니터링 등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잘못하면 감염은 물론이고 쇼크나 공기색전증, 심하면 사망에 이르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오늘은 연예계를 뒤흔든 주사이모 논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정리하자면 주사이모는 과거 의약분업 이전부터 존재했던 무면허 의료행위자를 부르는 은어입니다. 2024년 말 한 유명 방송인의 전 매니저 폭로를 계기로 연예계 전반의 불법 관행이 드러난 것이고요. 무면허 의료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영리 목적이면 무기징역 또는
2년 이상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환자도 무면허자임을 알면서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속인주의에 따라 해외에서 받아도 한국법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프라이버시가 중요하고 아무리 주변에서 다들 한다고 해도 불법은 불법입니다. 건강은 돈으로도 명예로도 바꿀 수 없어요. 정식 의료기관에서 합법적으로 진료받는 것만이 우리 시니어분들의 안전을 지키는 길입니다. 편의를 위해 불법을 선택했다가는 우리의 건강도 명예도 법적 책임까지 모두 잃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예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불법 의료행위가 사라지고 모두가 안전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행복한 시니어 생활 채널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시니어 분들께 꼭 필요한 생활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에 관한 댓글은 언제든 환영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행복한 시니어 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